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차량이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든지 아니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2차로 차량과 나란히 가서 급한 용무가 있는데 추월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보복운전, 일부러 사고를 낸다든지 위협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운전행위,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뉴스를 접하다 보면 최근에 과거에도 그렇고 운전자 앞에서 갑자기 확 끼어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옆구리를 확 때려박았다든지, 아니면 삼단봉으로다가 위협을 했다든지, 아니면 막걸리병을 투척했다든지, 이러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앞 차량에 대해서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또는 상대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 오늘 어떠한 법적인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복운전, 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복운전도 문제지만은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선행행위, 참 얄밉죠.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지, 진짜 딱 나란히 1, 2차로 나란히 가지 못하게 딱 막아가지고, 급한데 나는 진짜 너무 급해 죽겠는데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 선행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운전자 면허, 운전면허, 면허증 취득하기가 너무 쉽죠. 학원에 돈만 주면 면허증 다 취득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안전교육의 부재가 보복운전을 많이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선행행위, 상당히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아주 얌체 운전자보다도 아주 훨씬 큰 피해가 온다고 하니 절대 보복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복운전,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거를 현대 용어로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혈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를 누르시는 습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보복운전 실태에 대해서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10명 중에 대략 3명꼴로 이 보복운전을 당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운전자분들.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꼴로는 이 운전 중에 시비 걸고 싸우는 이 보복운전 사례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많이 보복운전이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발생하는 크게 형사처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보상 문제, 민사상 보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처벌 문제부터 알아보면, 이 보복운전 고의사고잖아요. 이거 고의사고, 보복운전. 이 고의사고, 그 다음에 차량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고의로 사람이 죽었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되겠죠. 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사형이잖아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위험한 물건, 사람이 다쳤다면 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해나 어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 이 폭행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는데요. 다른 사람을 그냥 폭행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뿐이 아니라 협박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폭행 협박해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고, 만약에 폭행 협박을 해서 운전자가 죽었다, 이럴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보복운전이나 어떤 상대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행위는 아주 그 처벌이 강력합니다. 이 보통 이런 보복운전이나 다른 운전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러한 행위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민사 문제. 우리 민사 문제, 자동차 우선 보험의 문제부터.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원칙상 고의사고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당연히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책임보험의 범위란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엔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소송은 고의사고이든 과실사고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액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소송에서 가해자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일단 집행권한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이긴다면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단이 있는가를 강구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여기에 아주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 있죠. 바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차 상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보이시면 이를 통하여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입한 일반 상해보험, 이 피해자의 고의가 아니잖아요. 가해자의 고의지. 피해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또 거기에 있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등 이러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들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이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절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입니다. 3년 안에 보험금 청구 안 하면 사고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법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예,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보복운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테니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